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하면서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장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에도 좀 답답하고 지루한 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바라는 이 포모장이 반드시 또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포모장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약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이 허용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실질적인 저항대인 요 106K, 이제는 저항대가 아니라 지지대죠. 그래서 지금 이 20일 전까지도 106K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106K를 아직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우려할 만한 하락이고 뭐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만한 이 상승장이 오는 그 시기로는 제가 요 미증시를 계속 또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넘길 때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붉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마이너스 0.5%에 뭐 크진 않지만 이런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가 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S&P 500의 200일선을 지켜보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을 지지를 확인하고 요 사상 최고가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제 이렇게 지금 0.5%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4.4%를 상승을 해야 요 사상 최고가까지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지면 다음 주쯤에 이 사상 최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어제 0.5%의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가 오늘 밤하고 이제 내일 밤까지 이틀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4.4%의 상승이 나오려면 하루에 뭐 2%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주보다는 이 다음 주가 사상 최고가를 좀 돌파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뭐 희망의 불씨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요 미국의 선물 시장을 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가 1.3%, S&P 500이 플러스 1.7%네요. 또 나스닥 100은 2%를 살짝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면 뭐 정말 오늘 밤도 2%가 넘는 상승, 또 내일 밤까지 2%가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이번 주도 사상 최고가를 또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뭐 이틀 연속에 이런 상승세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승세가 오늘 아침에 이 미국의 법원에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이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을 한 것이다 해가지고 제동을 걸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요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밤, 내일 밤까지 해가지고 2%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음 주쯤에는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번 주 사상 최고가를 찍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전혀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다음 주라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의 이 상승 기세를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이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지난 4월 달에 지금 이때죠. 한창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때는 74K까지 그 바닥을 찍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뭐 시즌 종료다, 이번 사이클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이 시즌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상승 채널을 깨지 않고 요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이 만나게 되는 요 교차점인 72K를 깨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시즌 종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시즌 종료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진정한 포모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종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버블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의 상승만 있었지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뭐 포모장, 이런 버블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버블은 이 알트코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알트코인들은 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저점을 더 갱신을 하면서 이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지금 약세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포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가야지만 인간의 심리상 더 큰 탐욕을 가지고 이 알트코인에 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포모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비트코인의 포모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여건들이 최근에 좀 급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 이전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전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이나 정부, 이 국가의 주도라기보다는 개인의 주도로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이클부터 큰 이 판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이전에는 개인의 주도로 상승이 나왔다면은 이제부터는 기업과 이 국가가 주도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큰 축을 담당을 하게 될 이 기업과 국가를 좀 구분을 해서 먼저 이 기업부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요것이 5월 29일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레저, 이 레저가 암호화폐 하드월렛을 제조를 하는 그 회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암호화폐 캐시백 카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레저가 미국에서 크립토 라이프 비자 카드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결제 금액의 1%를 비트코인이나 USDC로 캐시백 받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됐을 때 이 결제 금액의 1% 정도를 비트코인이나 이 USDC, 근데 이게 잘못 나왔거든요. 정확하게는 USDT인데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캐시백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레저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카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비트코인 또는 USDT로 1%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 경제 지역과 영국에서는 이미 이용이 가능해서 출시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은 무한 발행이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2100만 개 안에서 계속 사용이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1%의 캐시백을 해주겠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가 또 하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자 카드, 이 카드뿐만 아니겠죠. 다른 카드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카드를 계속 출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는 아직까지 이런 카드가 없지만 당연히 이 국내 시장도 이런 비슷한 캐시백이 비트코인, 다른 암호화폐로 되는 이런 카드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은 계속 많아지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요것은 5월 28일 어제 나왔던 소식이에요. 이 게임스탑, 미국의 상장사죠. 그래서 지난 2021년도 이 도지코인이 엄청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좀 유명해졌던 이 게임스탑인데, 그런데 이 게임스탑이 4,71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게임스톱이 비트코인 매집을 선언하자 주가는 오히려 11%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경영난이 악화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앞으로 나락으로 가게 될 것일까? 과연 그렇게 될까?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소식이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2025년 3월 27일에 한 2달 정도 됐네요. 이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13억 달러의 전환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미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3월 27일 때 이때 주가는 과연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럼 여길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날짜가 3월 27일이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마이너스 22%의 폭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주가가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승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 71%,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로 22%의 폭락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는 오히려 71%가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매수를 하게 되니까 71% 상승한 것 중에서 11%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1%가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는 또 계속 하락을 하게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이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을 소유한 그 기업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는 이 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58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게임스탑, 그러니까 어제 이 비트코인을 4,700개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그 순위로 보게 되면 지금 11위에 등극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게임스탑은 어떻게 흐르게 될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워낙 많고 또 독보적이니까 요것을 제외하고 여길 보시게 되면 메타 플래닛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상장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7,800개의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게임스탑보다 한 절반은 채 못되게 한 3,100개 정도 더 많죠. 그런데 이 메타 플래닛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이 메타 플래닛, 이 비트코인 홀딩 개수가 작년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 수량을 증가를 해왔다가 최근에 좀 더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메타 플래닛이 언제부터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느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2024년 4월 8일에 이 일본의 상장사 메타 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아시아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목표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4년 4월 8일 이후로 이 메타플래닛이 어떻게 이 주가가 변화가 됐느냐, 제가 그것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4월 8일 이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승폭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지금 한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무려 그 상승폭이 6,300%, 600%가 아니라 6,300%나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 이때가 한 19엔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200엔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화로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이때 원화로 1억 원을 넣었으면 지금 뭐 6,300%가 상승이 됐으니까 60억 원이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메타플래닛과 같은, 그리고 이 게임스탑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과연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이 기업들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포모를 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기업 사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5월 20일 얼마 안 됐어요. 가상자산의 부정적이었던 JP모건의 CEO 다이먼이죠. 이 다이먼이 고객들의 코인 파생 상품 거래도 허용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다이먼 JP모건의 CEO가 미국 뉴욕에서 JP모건이 주최한 연례 투자자 행사에서 고객이 JP모건 은행 계좌로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 나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울 권리를 옹호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 권리를 옹호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JP모건도 특히 이 다이먼 같은 경우가 그간 이 암호화폐는 뭐 쓰레기다, 폰지 사기다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이 JP모건도 매집이 끝났는지 이제 와서는 또 허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 JP모건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이 13F 보고서, 그러니까 이 상장사가 자산을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JP모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JP모건이 이 밖에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게 되면 5월 23일이니까 이것도 얼마 전의 기사예요. JP모건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 성장에는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같은 날, 이거 보시면 5월 23일 같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때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 그러니까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연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개발을 논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 시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리플사가 왜 이 서클사까지 인수를 하고 또 그 이전에 이 RLUSD도 출시를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노리고 있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잡는 것, 그러니까 장악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 전통적인 금융을 넘어서 가지고 앞으로 차세대의 금융을 이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같은 날에 이걸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이 지금 뭐 딱 다이먼이죠. 다이먼이 뭐 코인은 쓰레기다,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또 허용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지금 당장은 시장 성장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엔 뒤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기업 차원에서 봐왔다면
앞으로는 좀 국가 차원에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5월 29일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의 선례를 따라서 파키스탄 역시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선두로 해가지고 파키스탄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이미 엘살바도르, 뭐 부탄, 뭐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또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업이 얼마나 큰 상승을 했는지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홀딩을 함으로써 얼마나 그 효용성을 느끼게 된다면 다른 나라 역시도 이 비트코인 보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트럼프 정부가 퇴직 자금으로 비트코인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의 노동부가 바이든 시절 때는 극도의 주의로 경고를 했었는데 이것을 공식 철회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 결정은 기업과 운용사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이 401k, 그러니까 미국의 퇴직연금의 제도가 401k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401k 자금으로 비트코인, NFT, 민코인 등 투자가 가능해졌다라고 이런 소식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인들이 노후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401k 퇴직연금 제도가 뭐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시절 때 이 비트코인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이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운용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 퇴직연금 자금을 다룰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혀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벤스의 미국의 부통령이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싫어해. 그래서 우리 미국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확하게는 이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 이유가, 지금 이 관세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가 가장 노리는 것이 이 중국을 좀 때리겠다, 특히 이 중국의 제조업을 좀 잡겠다, 그 부분이 가장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중국보다는 좀 우위에 서겠다,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국은 비트코인 패권국이 될 것이다, 이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되는 길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이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 이 비트코인만 크는 것이 아니라 알트코인까지도 함께 성장을 할 거예요. 뭐 주식시장을 보세요. 빅테크의 기술주들만 있나요? 당연히 그 아래 뭐 중소형주, 뭐 잡주, 이런 주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메이저 코인, 비트를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이 포진을 하면서 그 밑으로는 뭐 민코인, 뭐 잡코인, 이런 코인들도 상당히 또 존재를 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이 SEC의 그 규제 틀 안에서 존재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과 메이저 코인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암호화폐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게 되면 인간의 탐욕은 알트의 상승을 또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트코인 포모 장세의 그 환경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유동성과 이 투자 심리,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M2가 계속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미국도 금리 인하를 뭐 하반기까지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유동성은 풀릴 것이고, 그리고 이 미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더욱더 이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모장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런 지루한 시장에 위축되지 말고 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보다 큰 시각으로, 큰 그림으로 이 시장을 끝까지 살아남기만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기회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